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21번째 시간 열대기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21강부터 24강까지 기후 파트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후 파트는 기후 구분 순서대로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냉대, 한대기후까지 4개의 강의에 걸쳐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기후는 관련된 공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본 개념 정확하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유튜브에 기후 기본 개념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열대기후 관련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열대기후가 나타나 있는 요 지도가 있습니다. 요 지도는 우리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지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대기후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열대기후의 특징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요 열대기후는 최하늘 18도 이상의 기후를 열대기후라고 하죠. 그래서 연중 더운 기후를 열대기후다라고 합니다. 자, 열대기후를 구분하는 정의는 최하늘 기온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의 기후를 우리는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자, 가장 추운 달이 최하늘이잖아요. 이 최하늘도 더워요. 그래서 연중 덥다는 뜻입니다. 연중 더운 기후, 연중 고온. 자, 그럼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연교차가 클 수가 없겠죠. 자, 연교차는 매우 작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연교차가 매우 작다. 자, 그래서 연교차가 엄청 작기 때문에 연교차보다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일단 열대기후 전체적인 기온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열대기후는 대체적으로 연중 더운 기후니까 적도 근처에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자, 저위도 지역. 자, 그러면 저위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저위도냐? 자, 요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적도에서부터 북해기선, 남해기선 정도까지. 자, 남반구는 남해기선, 북반구는 북해기선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남해기선, 북해기선에 사막이 있는 곳은 빼고, 자, 사막이 없다고 가정하면 남북해기선까지 정도가 열대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보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대기후를 3개로 나눠서 정리를 할게요. 자, 열대우림, 사바나, 열대몬순 요 3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 요 2개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는 딱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도가 통과하는 데를 보기 좋게 딱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기후 문제 풀 때는 적도가 표시되어 있으면 적도에다가 선을 긋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열대우림 같은 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1년 내내 공기가 상승해서 스콜이 내리는 연중 다습한 열대기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 계속 비가 온다. 연중 다습한 열대기후를 말합니다. 자, 연중 다습한 이유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자, 원인은 연중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적도 수렴대는 뜨거워져서 공기가 상승하는 곳이 적도 수렴대죠. 자, 그래서 적도 수렴대에는 1년 내내 낮에 스콜이 내립니다. 이 스콜을 우리가 강수 유형으로는 대류성 강수라고 하죠. 자, 대류성 강수 스콜이 1년 내내 계속 내리기 때문에 연중 다습한, 연중 비가 계속 내리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바나 기후 같으면 열대우림이 있는 적도 통과 지점이 아니고 거기보다 살짝 북쪽, 거기보다 살짝 남쪽에 위치한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면 열대우림 기후가 있으면 열대우림 기후의 북반구 쪽 살짝 위, 아니면 남반구 쪽 살짝 아래. 자, 열대우림보다는 살짝 위아래에 분포하는 기후가 바로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그래서 사바나 기후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지 않죠. 자, 1년에 반 정도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지만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아예 뜨거운 업대가
자, 이동해서 와서 자, 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바나 기후 같으면 자, 건기와 자, 우기가 반반 정도 1년에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요 우기 때는 자, 기압대 이동에 의해서 자,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자, 건기에는 자, 기압대 이동에 의해서 하열대, 고압대에 자, 영향을 받는 시기죠. 그래서 1년에 반 정도는 하열대, 고압대에 영향을 받는 건기, 나머지 반 정도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는 우기다. 자, 요렇게 보고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냐, 남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냐에 따라서 자, 1월, 7월 건우기가 달라지죠.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북반구에 자, 사바나 기후가 있고, 자, 남반구에 사바나 기후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우기는 적도 수렴대가 올 때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지역, 자, 7월과 자, 1월에 언제 우기가 되고 언제 건기가 되는지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7월에는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는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사바나 기후가 우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반구 사바나는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1월이 우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반구 사바나는 1월이 우기. 그래서 북반구 사바나하고 남반구 사바나는 우기가 같을 수 없습니다. 7월은 북반구 사바나가 우기, 1월은 남반구 사바나가 우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북반구 사바나 같으면 1월은 건기가 되겠죠. 자, 적도 수렴대가 내려가 버리니까 하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주는 시기죠. 자, 남반구 사바나 같으면 7월이 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우기 구분 요거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 사바나하고 남반구 사바나 사이에 위치한 적도가 통과하는 열대우림 같으면 1년 내내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으니까 7월도 우기, 1월도 우기, 어쨌든 1년 내내 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네모 박스 친, 자, 자, 요거 그래프로 그려주고, 자, 어디냐 이거 찾아라 하는 문제가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강수 그래프 보시고 자, 지도의 위치랑 이렇게 맞물려서 찾아내는 형태의 시험 문제,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자, 우기, 건기 구분하는 거 요거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대우림과 사바나의 기타 특징들 선생님 몇 가지 써드릴게요. 자, 먼저 열대우림 같으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다 보니까 나무가 엄청 잘 자라죠. 그래서 열대림이 우리 상록 화렵수죠. 자, 상록 화렵수가 다양한 종류로 엄청 잘 자라기 때문에 상록 화렵수가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대우림의 토양은 라테라이트 토양이라고 하죠. 라테라이트 토양. 자, 붉은색을 띠는 열대기후의 토양을 우리는 라테라이트 토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열대우림의 대표 농업 방식이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자, 숲을 불태워서 농사 짓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열대기후는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데 식민 지배를 하면서 열대의 그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키우는 농업을 많이 했죠. 자, 이러한 농업 형태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플랜테이션 농업 중에 자, 열대우림에서 많이 재배했던 작물이 바로 카카오예요. 자, 그리고 열대우림의 대표 가옥 구조 하면 우리 고산가옥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고산가옥은 지면의 열기와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의 지면으로부터 띄워서 짓는 가옥을 고산가옥이라고 하고, 지붕 경사는 또 급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열대우림의 특징 파악을 했고요. 자, 사바나의 특징 자, 몇 가지 쓰겠습니다. 자, 사바나는 열대우림보다는 나무가 좀 적습니다. 자, 왜냐하면 건기 6개월 동안 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키 큰 나무는 잘 없어요. 키 작은 나무와 키 큰 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장초와 자, 소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장초와 소림은 자, 초식 동물의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자, 야생 동물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일명 동물의 왕국으로 자, 불리는 자, 그런 지역들이 보통 사바나 지역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바나 지역도 여기 플랜테이션 농업을 많이 했는데, 자, 사바나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던 플랜테이션 작물은 커피라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열대우림 사바나는 1월, 7월 건우기 구분해서 강수량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
요거 엄청 잘 나오니까 요거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자, 추가로 하나 더 열대 몬순기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열대 몬순기후에서 요 몬순이란 건 계절풍을 뜻하죠. 자, 몬순은 계절풍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계절풍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나 다 불지를 않죠. 우리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자, 몬순 아시아 쪽에서만 붑니다. 자, 그래서 몬순 아시아 쪽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날 수 있는 뭐 인도 주변의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는 자, 남부아시아나 자, 동남아시아에 건욱이 구분이 있는 일부 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에 적도 통과하는 지점 같으면 열대 우림이니까 자, 건욱이 구분이 없잖아요. 고기를 제외하고 자,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에서 건우기가 있을 수 있는 위도대에 열대기후가 열대 몬순기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열대 몬순의 이 몬순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몬순이 계절풍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풍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이 기후의 특징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계절풍이란 건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반대가 되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하죠. 자, 우리 여름 계절풍은 자, 보통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다에서 육지로 자, 부는 거죠. 여름 계절풍은 해양에서 자, 대륙으로 분다. 자, 그러면 바다의 성격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바람이죠. 다습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는 여름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겨울 계절풍은 자,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바람이죠. 자, 대륙에서 해양으로 부는 바람. 자, 그러면 육지가 건조하니까 이 겨울 계절풍도 상대적으로 습기가 적고 건조한 바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에 겨울에 해당되는 자, 1월이 비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계절풍에 의해서 건우기가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도 사바나 기후하고 마찬가지로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는데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건우기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하고 열대 몬순 기후의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 우기 때 자, 사바나에 비해 열대 몬순 기후가 강수량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우기가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자, 이건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보다 더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여름 계절풍, 요 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보다는 다소 좀 길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더운 나라니까 겨울 계절풍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여름 계절풍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사바나 기후보다는 조금 몇 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조금 긴 편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여름 계절풍이 산지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바지 사면 쪽에서는 요 지형성 강수를 또 많이 뿌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형성 강수에 의해서 강수량이 다소 많은 편이다. 사바나보다. 자, 왜냐하면 사바나 기후는 적도 수렴대에 영향을 받아서 스콜이 내리는 게 다인데 자, 열대 몬순 기후는 스콜도 오면서 지형성 강수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열대 몬순 기후가 주로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에 건우기가 있는 곳을 출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곳들이 어디냐면 인도 동부 쪽. 뭐 인도가 넓으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주로 인도 동쪽에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데 잘 찍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쪽으로 오면 미얀마와 타이가 있잖아요. 요 세 나라를 주로 잘 찍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 나라가 다 북반구에 위치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열대 몬순 기후로 찍힐 수 있는 나라들이 언제가 우기고 언제가 건기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 세 나라가 다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자, 여름인 7월이 우기가 되겠죠. 여름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7월이 우기 그리고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1월이 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가 찍히면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인 그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 북반구 사바나의 건우기와 열대 몬순 기후의 건우기가 자, 똑같잖아요.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같이 출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북반구 사바나를 내거나 아니면 북반구의 열대 몬순을 요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예요. 두 개 동시 출격은 안 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북반구 쪽 열대기후 하나, 자, 적도의 열대우림 하나, 남반구 쪽 열대기후인 사바나기후 하나,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를 하면 우리가 건우기를 깔끔하게 다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조합으로 출제하지 불가능한 조합으로 출제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열대기후 3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열대기후는 아니지만 저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 우리 고산기후를 해볼 거예요. 자, 열대 고산기후. 열대 고산기후는 고산기후가 고산기후지 열대기후가 아닙니다. 자, 왜 열대를 붙이냐면 만약에 해발 고도가 낮았다면 열대기후가 나타나야 될 위도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는 자, 저위도의 고산지역에, 저위도인데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저위도의 고산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위도의 고산지역 같으면 열대기후처럼 1년 내내 덥질 않겠죠. 오히려 1년 내내 적당하게 사람 살기 좋은 봄과 같은 기온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자,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온이 나타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연중. 자, 봄과 같은 기온. 봄과 같은 기온을 유지한다. 자, 그럼 봄과 같은 기온이 대체적으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에서 15도 정도. 자, 그래서 뭐 1년 내내 12도, 13도, 12도, 13도 요 정도 유지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연중 봄과 같은 기온을 유지한다는 건 연교차가 엄청 작은 거죠. 여기도 연교차가 매우 작다. 그래서 연교차가 작은 곳은, 가장 작은 곳은 적도 근처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역들이 다 적도 근처의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도 연교차가 작다. 자, 연교차랑 일교차 비교하면 누가 크다? 자,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큰 특징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저위도의 고산지역 하면 잘 지키는 곳들. 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안데스 산맥의 고산 도시들 있죠. 자, 우리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공부했던 도시들 많습니다. 뭐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런 도시들. 자, 그리고 멕시코시티. 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그리고 아프리카의 고산지대로 지킬 수 있는 데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자, 여기 에티오피아에 지키면 여기도 고산기후다 라고 보고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가 나오면 일단 기온으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열대 기후들 같으면 건우기 판단을 잘해서 그래프에서 잘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열대 기후들 요약 정리했고 우리 지도에서 위치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도에 빨간색으로 자, 열대 적도에는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놨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게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입니다. 자, 그래서 열대기후는 대체적으로 회기선 안쪽에 주로 분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이 회기선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열대 우림기후가 자, 나타나는 곳들 선생님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열대 우림기후는 빨간, 여기 까만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기 콩고 분지 쪽,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 자, 그리고 남미의 아마존 분지 쪽, 자, 요런 데들이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 한번 볼게요. 자, 사바나 기후는 열대 우림기후 살짝 위아래에 나타나죠. 아프리카에도 보면 열대 우림 위아래 이렇게 나타나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호주의 북쪽 끝, 여기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호주도 열대 기후 있는데 북쪽 끝이 사바나 기후라는 거. 자, 당연히 남반구니까 1월이 우기고 7월이 건기인 남반구형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미에도 적도 북쪽 남쪽에 각각 사바나 기후가 있다는 거 요거 확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열대 몬순 기후 같으면 다른 데 보지 말고 이쪽만 보면 돼요. 자,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 요쪽, 자,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쪽에
열대 몬순 기후가 나타나고 반드시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인 걸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2021학년도 수능 4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이 누적 강수량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의 강수량을 합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으면 1월의 누적 강수량이 0이에요. 1월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고 2월에도 누적이 0입니다. 그럼 1월, 2월 계속 비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나 같으면 1월의 강수량이 한 400mm죠. 자, 2월의 누적치가 보니까 한 900mm입니다. 자, 그러면 1월에 400mm에 더해서 2월에 한 500mm가 더 와서 누적이 900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누적치가 자꾸 올라가면 비가 왔다는 얘기고 누적치가 안 올라가면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부터 어떻게 비가 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다는 1, 2, 3, 4, 5까지는 누적치가 안 올라가요. 자, 이때는 건기죠. 근데 6월 달부터 갑자기 누적치가 척척척척 올라갑니다. 자, 그럼 요때가 우기죠. 자, 근데 마지막 세 달은 또 누적치가 안 올라가네요. 자, 마지막은 또 건기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쪽이 우기고 1월, 12월 쪽이 건기인 기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도에 찍힌 곳 중에 여기, 자, 인도 쪽이 7월이 우기, 1월이 건기인 북반구의 사바나 혹은 열대 몬순 기후죠.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다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자, 나 같으면 1월, 2월, 3월까지는 쭉 누적치가 올라갑니다. 자, 우기죠. 자, 그런데 중간에 몇 달 동안은 누적 강수량이 안 올라가요. 건기죠. 자, 마지막 세 달은 또 누적치가 올라갑니다. 우기입니다. 자, 그러면 1월 중심으로 우기, 7월 중심으로 건기가 되는 곳은 남반구 사바나가 있는 여기, 자, 호주의 북부 지역이 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여기인데, 자, 여기가 지금 적도가 통과하는 아마존 분지 쪽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열대우림이죠. 자, 그래서 누적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쨌든 계속 우기야. 계속 우기입니다. 자, 그럼 열대우림의 가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기억에 가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가가 여기가 열대우림 기후잖아요. 자, 적도 통과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연교차가 어때요? 연교차가 엄청 작죠. 자, 그러니까 연교차보단 상대적으로 일교차가 커야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아시아에 위치한다죠. 다가 지금 인도니까 아시아에 위치하는 거 맞죠? 자, 디귿에 북해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자, 가는 적도에 위치하고 다가 북반구에 위치하잖아요. 그래서 북해기선과의 거리는 다가 더 짧아야지. 그럼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에 12월의 강수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 같으면 11월에서 12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나는 11월에서 12월까지 누적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강수량은 나가 더 많은 게 되니까 리을이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24학년도 6월 모평 20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온과 강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자, 골라볼게요. 자, 남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이 나오고 선생님이 적도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가 지금 적도에 제일 가깝고 여기는 북반구, 요 둘은 남반구입니다. 자, 지금 1월과 7월에 기온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1월, 7월에 강수량이 막대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자, 왜냐하면 여기가 적도에서 가장 거리가 멀죠. 자, 나머지는 적도 근처에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도에서 거리가 떨어진 중위도 지역이니, 자, 여기가 바로 연교차가 가장 커야 돼요. 자, 여기가, 자, 연교차가. 자, 넷 중에 가장 큰 곳이, 자, 바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가 같으면 연교차가 거의 없죠. 1월, 7월 기온 똑같고, 나도 거의 똑같고, 다도 거의 똑같은데, 라만 1월, 7월 기온 차이가 조금 나요. 자, 그러면 라가 연교차 가장 크니까, 라를 여기로. 자, 우리가 충분히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라를 보시면 여기가 특이한 게 1월, 7월 강수량이 거의 없죠.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막 위치 공부할 때 한류에 의한 사막 하면서 아타카마 사막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 같으면 페루의 리마부터 자, 칠레 북부까지 요렇게 이어져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한 자, 요 사막이 바로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아타카마 사막. 자, 아타카마 사막은 한류에 의해서 요렇게 자, 올라가는 페루 해류라는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 3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자, 라는 해안을 따라 흐르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한류에 의한 사막, 아타카마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일단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우리 한번 골라볼게요. 자, 위치상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예, 혼자 북반구인 거 여기를 먼저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가와 다는 1월이 상대적으로 7월보다는 비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혼자 1월보다는 7월이 강수량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7월에 강수량이 많은 곳은 여기죠. 여기 북반구에 위치한 자, 나가 여기 우리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지역 중에 얘를 먼저 볼게요. 다를 보면 1월 강수량은 많은데 7월은 확 적어요. 7월은 확 적어요. 그런데 가는 1월이 뭐 상대적으로 많긴 하지만 7월도 많아요. 7월도 100몇 미리씩 오잖아요. 그러면 가가 상대적으로 1년 내내 계속 비가 오는 기후고 다는 확실히 7월이 건기인 기후거든요. 자, 그러면 위치상 적도에 가까운 곳이 1년 내내 비가 와야죠. 자, 그래서 여기를 7월에도 비가 오는 가. 자,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자, 달을 여기로 우리가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 풀이로 갑니다. 자, 1번에 가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자, 가가 적도 근처니까 연교차가 엄청 작은 데죠. 그러니까 일교차, 연교차 중엔 일교차가 커야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에 나에서는 1월에 남동무역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남동무역풍이라는 건 적도 수렴대 남쪽 아열대고압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동무역풍이죠. 자,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 자, 만약에 여기가 적도 수렴대야. 자, 그러면 북반구 아열대고압대에서 적도로 불어오는 바람. 요건 북동무역풍이죠. 자, 남반구 아열대고압대에서 적도 수렴대로 부는 바람. 이게 남동무역풍입니다. 자, 나아가 1월에 남동무역풍이 분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나아가 북반구에 위치를 합니다. 자, 1월에는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럼 남동무역풍이 부는 범위도 적도보다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1월에 남동무역풍이 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자, 대류성 강수 일수를 얘기했는데 대류성 강수가 스콜이잖아요. 자, 적도 근처에 있는 가, 건우기 없이 계속우기인 가가 1년 내내 대류성 강수가 올 거고 다 같으면 7월에는 대류성 강수가 안 오겠죠. 자, 건기에는 대류성 강수가 안 오겠죠. 그래서 가가 대류성 강수 일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자, 5번에 남해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얘기했는데 남해기선은 요쪽에 요렇게 있겠죠. 근데 나는 북반구니까 남해기선하고 거리가 훨씬 멀죠. 그래서 라가 더 짧다 하는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 벼락치기 열대기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기후 파트는 자, 내용이 많고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혹시 벼락치기 프로젝트 내용만으로 여러분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이 직접 칠판에 판서하면서 자, 내용 설명을 한 기후 개념 강의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영상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후 관련된 심화 문제풀이 영상은 우리가 개념 강의 다 끝나고 자, 마지막에 기후 문제풀이 특집으로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어려운 문제 푸는 요령들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